자, 이제 115페이지에 보면 중개 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보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개 보수에 관련된 일반적 개념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또 계산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가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나오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계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개 보수 문제는 반드시 맞히고 넘어가셔야 돼요. 특히 계산 문제 아주 쉬운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2학년은 좀 풀겠죠.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엉뚱한 답이 잘 풀어놓고 답이 틀리게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일단 먼저 115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주택의 매매 교환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계에 따라 일처분의 구인해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일단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죠. 일단 주택과 관련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나눠지죠. 자, 일단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주택은 뭐를 포함한다? 자, 부속 토지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부속 토지까지 포함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형,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분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죠.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도조례인데요. 이때 국토교통부령은 매매와 교환은요 1천분의 9고 임대차 등은 일단은 1천분의 8 이렇게 되죠. 1천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범위에서 나머지는 시도조례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라면 뭐가 적용된다?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주택 외의 대상물이 있습니다. 주택 외의 대상물이 있는데요. 주택의 대상물은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자, 협의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령은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임대차 등 모두 1천분의 9예요. 1천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시도조례지만 여기는 협의해서 받는 거고, 자, 여기는 매매, 교환과 임대차가 따로따로 1천분의 9, 1천분의 8인데 여기는 합쳐서 1천분의 9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주택 외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거죠.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어디다 명시하고 요율표에 명시하라 그랬죠. 그리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초과수수 금지 이렇게 했습니다. 초과수수 금지. 자, 이거는 일단은 어디에만 나오는 거? 주택 외에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부분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이번에 자,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 때 얼마? 1.5의 8 시도전환 전환받 따른다. 맞고요. 법정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무효이다. 자,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그랬죠. 4번에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중개계약 시이다. 자, 지금 약정이 없다면 이거는 언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에요. 자,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원칙은 중개가 완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러나 이외적으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하고, 그리고 약정이 있다면 중개가 완성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에요. 자, 거래대금 지불이 완료된 시점. 자, 청구 시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이 틀렸네요. 보수는 어떻게 돼요? 쌍방으로부터 받게 되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보수 및 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자, 1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을 벌금에 처한다. 자, 일단 초과 수수 형벌 1-1이죠. 이번에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그 다음에 욕실을 갖춘 경우, 매매 교환은 1차 분의 5를 받는다. 자, 여기서 지금 주택과 주택 외에 나오는데, 자, 오피스텔이 별도로 나오죠. 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었어? 일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하 수도 시설을 가지고 전용 부엌이 있어야지만 되죠? 부엌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장실과 그 다음에 또 욕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췄다면 이건 이제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죠. 그런데 85 이하고 부엌, 화장실, 욕실 갖췄다면 이거를 주거 용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주거 용도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자, 매매 교환, 매매하고 교환은 1,000분의 5, 1,000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이거는 1,000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 시도 조례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아예 요율이 정해졌다는 것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2번 일단은 맞고 3번에 주택 외의 중개 대상으로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는 얼마예요?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으로부터 중개 대상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리 반환차 무형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일단 실비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실비는요. 실비는 두 가지인데 지금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소요 비용과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비용 이렇게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누구로부터? 이런 권리, 자,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자,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요, 권리 취득 의뢰인. 이거는 권리 취득 의뢰인으로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거는 왜 얘한테 받느냐? 자, 이거는 일단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아마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그 매도자를 대신해서 얘가 일단 하는 거니까. 자, 계약금 예치 비용은 얘를 위한 거니까 그랬었죠. 1번을 받는다. 자, 중개보수는 쌍방이지만 이거는 1번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주택의 중개대상으로 대하여 중개보수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율을 보수실비율 편대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보수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의, 자, 주택 외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진짜 잡아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뭐에만 적용하는 거?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거다. 이걸 조심해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네요. 자, 기억해 보면 이제 개수 찾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인은 무효가 된다. 자, 중개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일단은 그 초과된 부분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되죠. 그 다음에 리은의 개업 공개사는 법정 중개보수 외에는 따로 실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실비.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후에 거래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원인에 개업공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누구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보수받을 수 있죠. 리을에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하는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하는 부당하게 된다. 자, 중개사법은요. 더 받는 게 문제지. 더 받는 초과해서 받는 게 문제지. 덜 받거나 안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미음에 부동산 거래가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 이때 누구의 고의과실이냐? 자,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라면 보수받을 수 없죠.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고유과실이 아니라면 보수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거기서 틀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읍에 주택의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자, 대상물과 사무소가 틀립니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라고 했었고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사무소에 유일표가 걸려져 있죠? 계약은 사무소에서 하니까 의뢰인들은 그 유일표를 보겠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라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적용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타당한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기역, 리은, 리을, 미음이 일단 틀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맞으니까 총 3개가 일단은 맞는 거다. 타당한 것은 3개, 틀린 거 4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거와 맞는 것을 잘 구분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수가 잘못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보죠.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1번에 중개보수는 개업공개사가 중개 서비스 대가로 받는 보수이므로 반드시 의뢰인에게 청구해야 된다. 반드시 의뢰인에게 청구할 의무 자체는 일단 없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있고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사무 책임자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 준 경우 경기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받아야 된다. 자, 자, 일차적으로는 사무소와 대상 물건이 틀리다. 그러면 주택인 경우는 어떤 것 유의를 적용한다? 사무소 소재지 유의를 적용한다 그랬죠. 자, 지금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그럼 어떻게 됐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주된 사무소 게 아니에요. 분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 맞는 내용이죠. 자, 2번이 맞고요. 3번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업공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권리관계 확인은 매도, 임대 등 권리 어떻게 돼요? 매도, 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4번에 서로 다른 중개대상으로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은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규모만 적용한다. 자, 보죠.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이렇게 했죠? 동일 나오죠? 자, 그러면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동일 당사자 간에 이렇게 되죠?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자, 매매를 포함한 이 이상의 거래가 어떻게 된다? 거래가 동일 기회에 자,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다. 이런다면 뭐만 받아라? 자, 매매 중개보수만 받아라. 자, 동일이 세 가지예요.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구분해 보면 일단은 서로 다른 여기서 틀린 거죠. 5번에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잘못으로 의뢰인 간의 거래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으나 이미 받은 중개보수는 반환 의무 없다.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5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판례에 의하면 개업공개사가 계약 조건의 절충 등 실질적 중개를 했으나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자,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줬죠. 근데 사무실에서는 이거 안 해. 그래 놓고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자, 일방의 이행지체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고유과실이 아니에요?
개업공개 고의과실이 아니죠. 그럼 소멸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 아니다. 디귿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토교통부의 전원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주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이고 리을에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그 다음에 욕실을 갖춘 경우 임대차 등은 1첨언에 4 받는다. 임대차 1첨언에 4. 그 다음에 매매는 1첨언에 5 이렇게 되죠. 맞고요. 자, 미음에 월세가 있는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거래 가격이 되나 이와 같이 계산하여 5천만 원 이하가 될 경우 다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거래 대상이 된다. 자, 그때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된다?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자,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여 이렇게 자, 계산하여 얼마 미만이에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보증금 더하기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70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미음도 틀렸네요. 자, 비읍에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는 개업공개사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중개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구해야 된다. 자, 경기도에 사무소 있으니까 경기도 조례 이렇게 되죠. 시옷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묻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문제들이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보죠. 공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중개대 사항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받으라 그랬죠? 기억 맞네요. 미연에 교환의 경우 교환은 뭐예요? 거래 금액이 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고액의 물건 중심으로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하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초과수수죠. 초과수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 등록 취소. 금쟁이죠. 금쟁이는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 자, 동일한 중개 대상을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자, 일단은 매매와 임대차를 합산한 게 아니라 동일 나왔죠? 동일 나왔으면 일단은 매매보수만 적용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디귿, 리을이 일단은 틀린 거. 자, 이런 문제도 조심해야 돼요. 디귿, 리을 틀렸고 기역, 리을 맞습니다. 답을 기역, 리을로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죠. 공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 예치를 권고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계약금 등 예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실비를 매수임차 등 권리를 취득한 의뢰인에게 영수증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를 권고하여 금융기관 명의, 자,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비용에서요, 금융기관 명의로 예치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안 나와요.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명의로 예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그때 비용 나오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 권리 취득은행이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비록
중개 완성이 없더라도 중도에 중개계약이 해지된 때 중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대 중개보수 상당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업공개에서 중개가 없었다면, 자, 중개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중개보수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개시켜 줬는데 자기들끼리 계약을 치렀다면 그때는 일부를 받을 수 있죠. 3번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업공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 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는, 자, 권리관계 확인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매도, 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1천문의 9 범위 내에서 협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네 가지 조건. 85 이하이고 부엌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욕실 네 가지 조건이 안 갖췄다면 1천분의 2 내에서 협의서 받는 거죠. 자, 5번에 중개보수는 거래계약만 성립되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영향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라면 영향을 받죠. 고의과실 아니면 받을 수 있지만 4번이 일단 옳은 내용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일단은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자, 1번에 임대차 중 보증금 외 차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 합산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된다. 자, 일단은 임대차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계산 요거죠.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근데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중개가 완성된 후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누구의 사정이에요? 의뢰인 사정이죠. 자,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산정해야 한다. 자, 상가는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계산해서 빠져야죠. 자,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죠. 4번에 중개법인이 행한 민사집행법의 경매물건에 대한 취득할사 및 대리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중개보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인을 통해 만난 을과 병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 갑에게 중개보수 청구가 인정된다. 자, 일정 부분의 중개보수 청구가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계산 부분을 보자. 제가 중개보수 계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의사항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자, 중개보수를 갖다가 할 때 주의사항을 보면 일단 어떻게 되냐. 일단은 받을 대상을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총액은 중개보수 개업공개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자,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 총액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단 자, 양쪽으로 받는 거죠. 근데 갑으로부터 총액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한쪽이죠. 자, 이렇게 대상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양쪽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잘 계산하는 게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 한도액을 봐줘야 돼요. 한도액은 자, 주택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데 주택에 보면 요율이 자, 시도 조례에 요율이 있습니다. 자, 시도조례 요율을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면서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고 한도액은 30만 원.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일방으로부터 계산한 뒤에 30만 원이 넘는다면 30만 원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35만 원 나왔다.
3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30만 원만 받는 거예요. 물론 25만 원 나오면 25만 원 다 받는 거죠. 자, 요런 것들. 그 한도액이 뭐냐? 이런 두 가지를 일단 계산을 해보시라. 자, 그러면 보죠. 지금 1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A는 분양금액 4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4천만 원, 1차 중도금 5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아파트에 1천만 원 프리미엄부터 A는 B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만약 개업공개사가 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자, 총액은 얼마인가?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양쪽으로 받는 거죠.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양쪽 곱하기 2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은 분양권인 경우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하는 거예요. 자,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다? 자, 여기서 분양금액 4억 원에다 피 프리미엄 1,000만 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약금 4천만 원에 1차 중도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그 프리미엄 얼마예요? 1,000만 원 있죠. 그러니까 총 얼마다? 1억이죠. 자, 1억. 맞죠? 1억이? 자, 4천, 5천, 2천만 원. 1억 곱하기 해당 요율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율표가 밑에 제시되어 있죠? 5천에서 2억 미만인 경우 1천분의 5 이렇게 되죠. 자, 1천분의 5 하면 얼마죠? 0.5%죠? 0.5%니까 1억에 0.5% 계산하면 자, 여기는 한도액이 얼마냐면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0.5% 계산하니까 50만 원이죠? 그럼 한도액이 80만 원인데 80만 원 범위에서 범위 내죠? 그럼 이걸 갖고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이렇게 계산을 딱 해놓고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래 놓고 밑에를 탁 봐요. 밑에를 탁 보면 50만 원의 답이 있어요. 몇 번 있죠? 5번 있어요. 그럼 내가 계산한 것이 딱 밑에 떨어지면 50만 원 있거든. 이게 답이다. 딱 체크가 나갑니다. 이게 5번이 여러분들 그 문제는 5번이죠?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중개보수 총액은 이렇게 됐죠? 그럼 중개보수 총액을 했으니까 5번 찍으면 안 되죠? 뭐 찍어야 돼요? 이걸 곱하기 2한 100만 원. 100만 원이 몇 번이에요? 2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 버릇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놓고 내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습관적으로 밑에 문항을 보게 돼요. 근데 문항을 보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분명히 계산한 것이 답이 분명히 하나 제시가 됩니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쪽으로 받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 보셔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을이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차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총액. 자, 일단 문제를 보죠. A가 을에게. 자, 이거는 중개보수총액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A가 을에게 이렇게 을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A의 중개로 갑과 을 간에 자, 갑과 그 다음에 을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을과 병 간에 어떻게 된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동일에 해당되지 않죠. 동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와 임대차를 다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갑과 을 간의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받을 수 있고 을과 병 간의 임대차 보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을은 매매와 그 다음에 임대차 모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매매는 2억 원인데 2억 원에 해당 요율하니까 2억 원 이상 6억 미만 여기에 해당되고 한도액은 없죠. 0.4%입니다. 2억 원에 0.4%니까 248, 80만 원이죠. 매매는 일단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 일반으로도 받을 수 있는 비용이죠. 한도액 없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80만 원을 갖다가 일단 매매를 했고요. 임대차는요. 자, 월차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또 틀린 게 있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여기 기출문제 유형인데요. 자, 3천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2천만 원에 3천만 원, 딱 5천만 원이 되거든요.
자, 그럼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된다? 자, 곱하기 100을 하느냐, 곱하기 70을 하느냐, 여기에 문제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자, 5천만 원 미만이면, 자, 보죠.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이고, 그럼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미만에 해당되지 않죠? 이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100 갖고 그대로 그냥 하면 5천만 원 갖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자, 임대차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자, 0.4%죠. 자, 그러면 한대 30만 원인데 한대 범위 낸가 한번 볼까요? 4, 5, 20만 원이네요. 20만 원이니까 한대 범위 내죠. 범위 내니까 그냥 20만 원을 일단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을은요, 매매 중개보수 80만 원과 임대차 중개보수 20만 원, 총 100만 원을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교재에 거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암산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를 볼까요? 자, 개업공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부 채권자는, 자, 일단 여기서 또 뭘 또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했죠? 뭐예요? 갑으로부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이거부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죠. 주택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유를 적용하는데,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라면 주택 외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자, 그냥 0.9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조건에 보면 갑은 매도인 임차인이 되고 을은 매수인 임대인이 되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동일해서 일단 매도하고 동시에 임대차인 거죠. 그 임대차 보수는 받지 말고 뭐만 받아라? 매매만 받아라. 자, 그러면 매매가가 얼마예요? 1억이죠. 자, 1억에다가 곱하기 이제 요율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요율이 9% 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치로 0.9%. 자, 여기에서 이것도 기출문제 유형인데요. 특히 밑에 보니까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에서 매매와 임대차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조례로다가 해서 0.5%로다가 계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주택 외기 때문에 0.9%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90만 원이죠. 자, 1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지만 얼마예요? 90만 원. 요거를 일단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은 90만 원입니다. 답은 3번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되는데, 이런 응용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를 볼까요? 자,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참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 경우 갑이 병으로부터 병이 갑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개업공개사 병이 여기 뭐예요? 갑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조건이 업무시설로 상하수소에서 갖춘 전용 입식 부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용 수세 화장실, 그 다음에 또 목욕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대차는 0.4%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천만 원에 2천만 원 보증 더하기 월차임이 얼마? 월차임이 25만 원이죠. 25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요? 4,500이죠. 4,500이니까 5,500이면이죠. 다시 계산한 거예요. 2천만 원 더하기 25 곱하기 어떻게? 70 이렇게 되죠. 자, 25% 70 하면 자, 1,75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더하기 1,7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죠? 자, 3,750만 원 곱하기 얼마? 자, 여기다가 이제 0.4%를 곱하면 되죠. 0.4%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답은 15만 원이 나옵니다. 1번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15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문제도 나오니까 오피스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매교환 0.5, 임대차는 0.4가 네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협회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